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구글 지도를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구글 지도 사용자 대다수가 구글 지도 기능 중 50%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지도에 숨겨진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들을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맵은 크롬을 이용해만 들어갈 수가 있죠. 크롬을 실행한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앱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지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그 주변 지도를 보여주게 되죠. 구글 지도를 실행하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검색창이 나오게 되죠. 이 검색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소를 입력을 할 때 우측에 보시면 키보드 모양이 보이게 되고요. 그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필기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하와이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우스로 글씨를 쓰시기 때문에 글씨가 이쁘게는 써지지 않겠죠. 그래도 아래쪽에 보면 정확히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검색창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엔터 표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입력이 되고 해당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창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가져다 놓고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할 때는 이런 부호 같은 것들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호는 따로 눌러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입력창 우측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이용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호텔, 즐길거리, 박물관, 대중교통, 약국, ATM들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죠. 또는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갑자기 돈을 찾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ATM기를 많이 찾아다니시는데요. 여기 있는 ATM기 눌러주시게 되면 주변에 있는 ATM기를 전부 찾아주게 되겠죠. 그러면 좌측에 그 ATM기 상세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눌러주시게 되면 그 ATM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위치도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 경로와 휴대폰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공유할 수도 있고 그 주변과 저장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가 있는 위치 주변에 편의시설들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때 영업시간을 지정을 해서 찾을 수도 있죠. 영업시간 눌러주시면 모든 시간 영업 중 또는 24시간 영업, 요일별 시간대별로 검색을 해서 정확한 영업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닫을 때는 여기는 X 버튼 누르시면 검색 결과를 지워주게 되고요. 다시 원래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내 위치 찾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내 위치를 보여주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 위치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아래쪽에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 위치를 다시 한번 찾아주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슬라이더 표시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겠죠. 원래대로 돌아가실 때는 여기 마우스를 얹으시게 되면 슬라이더 숨기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하지 않고 마우스 휠을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죠. 자, 이때의 장점은 내 마우스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확대 축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슬라이더로 확대 축소를 하실 때는 이 지도의 제일 중앙점이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곳을 확대하려면 마우스로 지도를 클릭 드래그해서 중앙에 가져다 놓은 다음 이 상태에서 확대 축소를 해주셔야 내가 원하는 구역을 확대 축소할 수가 있겠죠. PC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할 때 확대 축소를 할 때는 마우스로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마우스를 원하는 위치에만 가져다 놓고 그대로 마우스 휠만 돌리면 되니까 훨씬 간편하죠. 언제든지 원하는 지역에 옮겨서 바로바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아래쪽에 탐색 기능인데요. 이렇게 내가 지도를 어느 구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탐색 부분이 다르게 바뀝니다. 자, 여기 화살표 2개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보는 지도에서 유명한 여러 장소들이 나오게 되죠. 그 장소에 마우스를 얹으면 이렇게 까만색 선으로 그 위치가 어딘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 사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그 위치에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사진이 어느 구역인지 좌측 하단에 작은 지도로 보여지게 돼요. 여기서 스트리트 뷰 인형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확대해 주시면 그 부분을 확대를 해주게 됩니다. 필요 없으시면 닫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레이어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여러 가지 지형을 볼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형을 누르게 되면 높낮이를 표시하는 지형이 나오게 되죠. 자, 다시 마우스를 얹고 여기서 대중교통을 또 눌러주시면 대중교통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있고 교통정보도 있죠. 자, 더보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리트 뷰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위성, 그 다음에 기본 유형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스트리트 뷰 또 눌러주시면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시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탐색도 닫아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스트리트 뷰 이미지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용산공원의 스트리트 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리트 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스트리트 뷰로 볼 수 있는 여러 구역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파란색 선들은 진행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은 360도 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스트리트 뷰 인형을 들고 해당 위치에 얹으셔도 되겠죠. 자, 그냥 클릭을 해볼까요? 여기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이렇게 360도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돌리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또 지도상에서 어느 위치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이런 점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동서남북 좌표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정북 방향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다시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360도 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면서 진행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도로와 그 주변 풍경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스트리트 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나침반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시 북쪽으로 보여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진행하는 중에도 정확히 북쪽이 어딘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길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구글 맵을 보고 있죠. 구글 맵은 어떤 지도를 말하는 걸까요? 지구상에 있는 지역들의 지도를 보여주죠. 하지만 맵이라는 얘기는 지구 외에 우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주로 확인하시려면 마우스 휠을 계속 돌려서 축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본 모양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좌측 하단에 있는 레이어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뀌죠. 수성, 금성, 지구, 국제 우주 정거장, 달 이런 우리가 보지 못했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 레이어를 눌러서 원래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볼 수가 없고요. 이 레이어를 눌러서 위성 사진이 나왔을 때만 우주 메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달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달이 지구의 유일한 자연 위성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달의 지형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확대를 해볼게요. 쭉 확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길찾기 할 때처럼 완벽하게 확대는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달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죠. 자, 이 정도까지 확대가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전부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각 행성과 행성 사이의 소행성들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목성에 있는 위성도 한번 볼까요? 자, 이오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전부 이름이 붙어 있죠. 자, 이렇게 눌러서 확인하시면
크기라든지 이름의 기원이 어딘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눌러보시면 전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위성들은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 다음 우주 정거장도 있네요. 우주 정거장을 보도록 할까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주 정거장 안에서 지구를 본 모습을 이렇게 360도 뷰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내부 모습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신 분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그 내용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죠. 소유주라고 하네요. 네, 소련 위성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구글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글로 일일이 설명이 다 안 돼 있죠. 자, 영문으로만 설명돼 있죠. 번역하고자 하는 부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해 주시게 되면 바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글로 읽을 수 있으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부 모습도 전부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리실 때 360도 뷰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나침반 버튼을 누르셔서 북쪽으로 고정을 해놓고 돌리시면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가 있네요. 눌러보시면 해당 부분 설명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과 위성도 확인하고 우주 정거장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지구로 돌아갈까요? 지구 눌러주시면 지구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측면 패널을 접고 여기 있는 레이어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도 검색 또 누르고요. 이번에는 IB96 사무실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해당 위치가 빨간색 포인트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마우스를 얹게 되면 위치를 보여주게 되죠. 자, 이때 좌측에 보시면 카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경로, 저장, 주변, 휴대전화로 보내기, 공유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 보면 정확한 주소와 그 다음에 구글에서 쓰이는 플러스 코드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아래쪽에 또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플러스 코드는 우리가 지도상에서 위치를 확인할 때 쓰는 경도와 위도처럼 구글 지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위치 표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G334 플러스 H5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플러스 코드만 있으시면 구글 지도를 열고 이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플러스 코드 복사라고 되어 있죠.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지역을 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 붙여줄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그 위치를 찾아주게 되죠. 아주 간단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위도나 경도 외우시기보다는 이게 외우기가 훨씬 쉽고요. 그 다음에 복사 기능이 있으니까 복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쓰시는 메신저로 전송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주소도 복사가 가능하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에 보시면 메뉴가 나오죠. 자, 이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는 눌러주시면 내가 그 위치까지 길찾기를 하기 위한 경로가 되겠고요.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이 있죠.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죠. 그 목록 중에 내가 원하는 목록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와 가고 싶은 장소, 여행 계획, 별표 표시된 장소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목록이 되겠고요. 괌여행은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또 만드실 때는 새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주소를 목록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장 누르시고요. 즐겨찾기 장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장됐다고 나오고요. 즐겨찾기에 저장됐다고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목록 보기 해볼게요. 그러면 즐겨찾기 장소에 내가 지금 추가한 장소가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위치가 나오게 되죠. 자,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 코드가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위도와 경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위치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메모 추가를 누르시고요. 여기는 입력란에 이 위치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메모가 추가되게 되고요. 언제든지 그 메모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 이 메모와 위치를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내가 즐겨찾기 한 장소를 보낼 수가 있겠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비공개나 공유를 하거나 또는 전체 공개로 바꿔줄 수 있죠. 자, 만약에 공유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주면 상대편이 볼 수 없고요. 공유됨이 돼 있어야 상대편이 볼 수 있겠죠. 자, 공유하게 되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되죠. 이 링크만 보내주시면 상대편은 링크를 눌러서 바로 해당 위치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는 내가 전송한 이 링크를 이용해서만 접속을 할 수 있고요. 전체 공개로 하게 되면 누구나 이 링크만 있으면 다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유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그 아래에 또 여행 계획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가고 싶은 장소, 별표 표시된 장소가 나오게 되겠죠. 새 목록 눌러서 내가 원하는 목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새 목록 누릅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이라고 쓸게요.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 여행이라고 나오고 목록 설명이 나오죠. 이 목록 설명에 가족과 제주도 여행 계획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 세부 일정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장소 추가라고 있죠. 자, 장소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추가할 장소 검색이라고 나오죠. 자, 축소를 한 다음 제주도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에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제주 공항을 찾아야 되는데 지도상에서 위치를 찾기가 좀 힘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장소 검색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제주 공항이라고 쓰면 아래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찾아줍니다. 눌러줄게요. 그러면 제주 국제공항이 추가되었다고 나오죠.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제주 공항이라고 추가가 됐죠. 네, 여기네요. 제주 국제공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렌트카를 빌리러 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대를 또 하신 다음에 렌트카를 하나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장소 추가를 또 한 다음 이번에는 렌트카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나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인기 시간대도 나오고요. 사진과 질문 답변, 리뷰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까지 전부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저장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에 추가하겠습니다. 저장됐다고 나오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또 추가가 됐네요. 자, 만약에 이게 바로바로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뒤쪽으로 다시 나가신 다음 다시 들어오시면 바로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이 바로 바뀌지 않을 때는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렌터카를 빌려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랜드 하얏트 제주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눌러줄게요. 자, 또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바로 예약을 할 수가 있네요. 위치만 그냥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예약 가능 여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랜드 하얏트 제주 날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사이트를 방문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날짜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여기를 누르고요. 10월 30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숙박할지 체크아웃할 날짜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저는 수요일까지 해볼까요? 자, 그러면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인원은 숙박객 2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과 가능한지 아닌지 어떤 사이트에서 가능한지 전부 보여주게 되죠. 여기 보시면 최저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이트 방문을 하신 다음 예약을 하시면 되겠죠. 그 대신 이렇게 예약하는 사이트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죠. 미리 예약하기 전에 그 사이트가 평판이 괜찮은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예약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 수수료 없는 항목만 볼 수도 있네요. 그죠? 이럴 때는 취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나오고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예약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이 됐을 경우에 다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 누르시고요.
제주도 여행 눌러주시고 저장됐다고 나오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시면 바로 뜨지가 않네요. 그러면 다시 나갔다가 다시 제주도 여행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또 제주도에서 여행을 다니셔야 되죠? 그러면 여행 다닐 곳들 전부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라수목원을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눌러주시고요. 저장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제주도 여행에 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로 돌아가시면 여기에 추가된 게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목록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우측 상단 옵션 더보기 가셔서 목록을 수정한다든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목록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 목록은 어떻게 들어오죠? 자, 여기 줄 3개 메뉴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내 장소라고 있죠. 이 내 장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목록이 전부 나오게 돼요. 여기서 내가 만든 목록을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그 목록들이 보이게 됩니다. 축소를 해볼게요. 그러면 목록들은 전부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쥐도를 많이 줄이더라도 내가 목록에 지정한 곳은 빨간색으로 확실하게 보이게 돼서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전체 지도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실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글 지도는 내비게이션 기능은 제공하지가 않죠.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실 경우에 이동 경로를 지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글 지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도 정보를 전부 이용을 할 수 없어서 국내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을 하실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차량으로 이동을 할 경우 이렇게 목록에 들어가 있는 방문할 곳들을 미리 경로로 전부 지정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이용을 하실 때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고 방문할 곳들을 미리 저장을 해 놓는 용도로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할 곳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놨을 경우에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제주도 여행이라고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아래에 있는 위치 정보들을 동시에 공유를 할 수가 있죠. 아래에 보면 링크 복사라고 나오죠. 이 링크만 복사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여러분이 쓰시는 SNS,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이 링크만 눌러서 목록에 저장해 놓은 여러 가지 방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보통 여행 가실 때 여러 명이 같이 가실 경우에 어디를 방문할지 미리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면 일일이 말로 설명을 하거나 문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 명이 동시에 어딘가를 이동할 경우에 방문할 곳들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용을 하시면 계획 짜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지정한 곳 주위에 가볼 만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를 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해당 포인트점 위에 얹으시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주변 검색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주변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또 탐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탐색 나오면 마우스를 얹게 되면 그 주변에 가볼 만한 곳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상단 검색창 우측에 보시게 되면 위치 표시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주변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 술집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누르게 되면 방문할 곳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레스토랑들이 보이게 되죠. 좌측에서 세부적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곳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정확한 위치가 나오게 되고 리뷰와 정보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영업시간이라든지 전화번호, 인기 시간대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많은 게 싫을 경우에는 인기 있는 시간대를 비켜서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지도 나오게 되겠죠. 이 경우도 외국도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필리핀의 팔라우라는 곳이 정말 멋있었어요. 나중에 꼭 가보고 싶을 정도로 경치도 너무 멋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팔라우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팔라우라고 나오죠. 이곳에 가볼 만한 곳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 지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주변 검색이라고 나오죠. 주변 검색해 주시게 되면 똑같이 레스토랑, 호텔, 술집 나오게 되죠. 레스토랑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게 되고요. 경로도 나오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표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경로 미리 보기 나오고요. 여기서 운전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동 경로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차로 26분 걸린다고 하네요. 리뷰도 5개가 나와 있네요. 리뷰 눌러보시면 여기에 리뷰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가셔서 한국어로 리뷰가 나와 있네요. 영어 리뷰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구글 번역에서 한국어 리뷰로 알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가실 때는 이 구글 지도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모든 정보가 다 나오죠. 영업시간도 전부 나오게 되고요. 위치, 전화번호, 별점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활용도가 높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참여가 있죠. 참여를 눌러보시면 내가 이동했던 곳들, 방문했던 곳들의 사진이라든지 리뷰를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횟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하는 앱들을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영화나 음악 같은 거를 감상을 하실 때도 그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주 이동을 하시거나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리뷰나 사진들 많이 올려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올린 숫자에 따라서 급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업로드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급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뭔가 플러스적인 게 있겠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라도 뭔가 플러스적인 부분을 구글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리뷰나 사진 많이 올리신 상위 몇 분들은 구글 본사로 초대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시고 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도 해보도록 하세요. 이 방문했던 곳들에 관련된 것은 좌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눌러서 타임라인에서 확인하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리뷰 작성과 사진 추가라고 나오게 되죠. 사진 추가해서 해당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다 그냥 얹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곳에 대한 리뷰도 여기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같이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점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서 리뷰와 사진도 같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의 사진에는 그 사진을 업로드한 사람의 프로필 아이콘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타임라인 들어가 볼게요. 자, 타임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치 기록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장소, 방문한 모든 장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위치 기록 사용이 설정됐다고 나오고요. 집과 직장이 지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월별, 일별로 이동한 거리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상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나오죠. 이곳들이 전부 방문한 곳들이 되겠죠. 자, 월별 눌러서 6월달로 바꿔볼게요. 그렇게 되면 연한 파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 진한 파란색이 있죠. 이 진한 파란색 부분이 내가 지정한 월이 되겠고요. 여기서 일별을 또 지정해주면 그 일별 지정한 부분만 진한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동한 곳이 제일 많은 그래프가 가장 높은 이 부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전체 이동 경로를 다 보여주게 되죠. 자, 운전을 했는지 도보로 이동을 했는지도 전부 나오죠. 우측에는 이렇게 전체 경로가 지도에 표시가 되겠고요. 좌측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게 되면 그 지역에서 사진을 찍었을 경우 사진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구글 계정과 지금 PC에서 보는 구글 계정이 동일할 경우 이렇게 사진이 전부 올라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행이 끝나거나 여행 도중에 이동했던 거나 방문했던 것들을 전부 기록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이렇게 구글 타임라인을 이용을 하시면 일일이 기록을 하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구글 맵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기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내 위치 정보가 전송이 돼야 되겠죠. 내 위치 정보를 전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겠죠. 위치 정보 전송이 찝찝하셔서 위치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제 이 구글 맵을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위치 정보를 전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구글 맵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동한 경로라든지 방문한 곳들 기록이 싫으실 경우에는 이 지도 아래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모든 위치 기록을 삭제할 수 있고요. 자동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위치 기록 삭제는 이 기록 전체가 삭제되는 거고요. 자동 삭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삭제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구글 지도에서 타임라인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위치 기록 관리라고 있죠. 이 위치 기록 관리에 들어가셔서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모든 활동 제어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웹 및 앱 활동 부분에 활동 보기 및 삭제라고 있죠. 여기 여러 가지 아이콘들 중에 지도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위치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내가 지도에서 활동한 것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삭제를 할 수 있죠. 오늘 삭제, 맞춤 기간 데이터 삭제, 모든 데이터 삭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원하는 걸로 삭제를 해줄 수 있고요. 자동 삭제를 해주게 되면 삭제하는 기준을 개월 수대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18개월, 36개월 단위로 삭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위치 기록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하신다면 마우스를 해당 이동 경로에 있는 도보 또는 운전 부분에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지금 도보로 6분 걸었다고 나오는데요. 이 도보 부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여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도보로 움직였다는 뜻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도보로 이동했고 여기도 도보, 여기도 도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보로 이동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운전으로 이동을 한 게 되겠죠.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자세한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동한 거리, 시간, 장소들을 이렇게 분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정확한 위치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그런 스마트폰이 아니고 개인이 이용하시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걸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6개월, 1년, 2년 지나게 되면 사실 기억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지도 공유 또는 퍼가기가 있죠. 일단 위치부터 지정을 해볼까요? IB96 주소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지도 공유 또는 퍼가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유가 나오게 되고요. 링크 보내기가 나오죠. 자, 이 주소에 링크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링크 복사 버튼을 눌러서 SNS라든지 메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지도 퍼가기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끔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지도에 HTML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그대로 붙여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이 지도가 그 해당 위치에 뜨게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모장을 엽니다. 그 다음 지금 금방 우리가 복사한 HTML 코드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저장만 해주시면 돼요. 그 대신 파일에서 저장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 제목을 쓰겠죠. 자, 그리고 그 뒤쪽에 txt가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txt를 html로 바꿔줍니다. 자, html로 바꿨죠. 그러면 이 문서는 더 이상 메모장 문서가 아니고 HTML 코드가 되게 됩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크롬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지금 test.html로 바꿨죠. txt에서. 자, 이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죠? 이렇게 지도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 HTML 코드는 PDF, MS 워드에도 그대로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도 전부 되겠죠.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길찾기라고 나오죠. 또는 큰 지도 보기 있죠. 이 두 개를 누르면 구글 맵이 실행이 되게 돼요. 큰 지도 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구글 맵에서 로드가 되겠죠. 여기서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지도가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만 이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길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요. 길찾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창에 입력을 하고 경로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내 위치가 기본으로 잡히고 그 다음 도착지가 나오게 되죠. 내 위치는 내가 알아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을 했죠. 자, 이 출발지와 도착지는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를 보시면 운전은 지금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 지도에서는 내비게이션 기능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아래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오게 되죠. 1시간 5분 경로와 10분, 15분 경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경로들은 지도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경로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경로에 따라서 지하철을 이용을 할지 버스를 이용할지 나오게 되죠. 여기는 초록색 선 부분이 지하철이 되겠죠. 자, 여기 2호선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여기서 빨간색 버스로 갈아탄다고 나오네요. 빨간색 7780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자, 이 경로 말고 1시간 10분 경로는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도보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보고 그 중에서 원하는 경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볼까요?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체 시간과 도착 시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도보로 얼마 동안 이동을 하고 몇 미터를 이동을 했는지, 그 다음 전철을 이용해서 얼마를 이동하고, 그 다음 다시 도보로 얼마 동안 이동해서 다시 버스로 얼마 이동하는지, 이 정보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지도가 내비게이션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경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네이버 지도와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구글 맵 이용하셔도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리 측정이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거리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거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곳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거리 측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가 생기죠. 자, 그 다음 원하는 곳에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 클릭합니다. 그리고 또 클릭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거리가 나오게 되죠. 총 거리는 1.12km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움직이셔서 거리를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640m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계속 이어서 그려지게 되죠. 그 다음 처음 시작한 지점에 마우스를 얹고 클릭을 해주시면 넓이 면적까지 나오게 됩니다. 대략 96,000제곱미터고 그 옆에 보시면 피트로도 나오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맵을 잘 이용을 하신다면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여행 계획을 세우시거나 또는 내비게이션으로 이용을 하실 경우, 길찾기를 하실 경우, 지역 정보를 확인할 경우에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T맵, 네이버 맵, 카카오 맵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구글 맵은 전 세계 어디서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광범위하고 훨씬 넓습니다. 우리나라 지형 정보도 곧 공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구글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리 구글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해두시면 나중에 구글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을 할 때도 훨씬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구글 맵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구글 맵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